네, 이번 세미나에서는 양자회로 물리적 자원 추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까지 보통 하던 거는 그 큐비트 에러가 없는 좀 이상적인 그 시뮬레이터 상에서 양자회로를 구현하고 필요 자원들을 추정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실제 양자 컴퓨터에서는 이제 큐비트 에러가 있고, 거기서 이제 양자회로를 돌릴 때 발생하는 에러들을 수정하면서 사용되는 실제 물리적 자원들을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요 2017년도에 아시아 크립트에서 발표된 샤2, 샤3에 대한 요 유명한 그루버 공격 논문에서 사용된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17년도 논문이지만 여기서 사용되는 뭐 서페이스 코드나 그 매직 스테이트 중류 기법의 경우 현대 논문들에서도 다 사용되기 때문에 17년도 거지만 현재 사용해도 되는 것 같고, 이 방식을 실제로도 다른 논문에서 쓰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무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펴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리드 뮬러 15도1 매직 스테이트 증류 방법이란 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서페이스 코드에서 오류 수정을 할 때 클리포드 게이트들은 오류 수정이 쉬운데, 이제 T 게이트 같은 논 클리포드 게이트들이 오류 수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좀 우회를 하는 방식인데, T게이트에 대해서 매직 스테이트를 생성해서 그거를 이제 클리포드 게이트 그룹과 엮어서 T게이트를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5투어는 이제 15개의 매직 스테이트를 통해서 하나의 고품질 깨끗한 매직 스테이트를 증류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 코렉션 하는데 필요한 과정들을 살펴보면 이제 서페이스 코드와 요 증류 기법을 토대로 과정들이 들어가는 거고, 서페이스 코드 안에서 T게이트들에 대한 증류를 수행하기 때문에 서페이스 코드가 훨씬 큰 개념이고, 안에 이제 모듈로서 디스틸레이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요 과정들을 보면은 매직 스테이트 인젝션 에러율에서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설정되어 있고, 이게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도 설정되는데 그 경우에 이제 비용이 훨씬 작아집니다. 그리고 포게이트 에러 레이트는 이제 앞에서 설정한 10의 마이너스 3승에 나누기 10으로 설정이 되고, 마지막으로 아웃풋 에러 레이트는 저희가 구현에 사용된 총 T게이트 수에 따라서 에러 레이트가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아래 알고리즘을 돌리면은 이제 매직 스테이트의 증류에 필요한 레이어들의 정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들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레이어면 이제 15개의 매직 스테이트로 하나의 매직 스테이트를 뽑아내는 기법이고, 레이어가 2개 이상 들어가는 거면 이제 아래에서 증류한 그 매직 스테이트를 또 15개 모아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이러한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레이어가 쌓일 때마다 15배수씩 복잡도가 증가하는 거고, 그 면적이 증가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네, 요 공격이 비용이 높으면 레이어가 여러 개, 한 3개까지 나오고, 적으면 이제 2개, 1개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예제로 이제 ECC 공격, N은 64에 대한 ECC의 슈어 공격 자원을 대상으로 요 해당 알고리즘을 돌려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중류를 위해서 다음 2개의 레이어가 요구된다고 나오고 있고, D1, D2는 각 레이어에 대한 파라미터 값이고, 그 디스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2개의 레이어에 대한 값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코드랑 같이 보면은 네, 이건데 이제 이게 그 알고리즘 코드고, 챗GPT한테 캡처해서 주면은 코딩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필요 자원들을 설정을 합니다. 포인트 에디션에 필요한 양자 비용들, 그리고 게이트 비율은 뒤에서 좀 나오는데 게이트 비율도 계산을 해줘야 되고, 그 아래에는 이제 최종 쇼어 공격에 필요한 최종 자원들을 보여줍니다. 다 로시컬 자원들이고, 아래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에러 레이트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설정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사이클당 스피드여서 양자 컴퓨터에서 한 사이클당 어느 정도의 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냐이고, 200 나노 세컨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파라미터에서
최종 T게이트 수, 1의 최종 T게이트 수로 나눈 요 Pout이 파라미터에 같이 들어가는 거고, 요 Pin, Pout 요거를 가지고 이제 저 해당 알고리즘을 돌리게 되면은 저희 같은 경우 두 개의 레이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6이 이제 첫 번째 레이어, 제일 아래 바텀 레이어에 대한 값이고 12는 그 위에 탑 레이어에 대한 값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바텀 레이어를 보면은 서페이스 코드 사이클이 60인데 60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요 디스턴스 곱하기 10이 해당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바텀 레이어에서는 60 사이클이 소모되고 탑 레이어에서는 10이니까 120의 사이클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레이어를 거쳤을 때 180 사이클이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큐빗을 보면은 바텀 레이어가 이제 가장 많은 큐빗을 증류해서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 메모리가 가장 큽니다. 보시면은 그 탑 레이어까지 올려주기 위해서 15 곱하기 15의 요 면적이 필요한데 맨 위가 16인 이유는 뭐 병렬화를 위해서 하나는 16으로 해줘야 된다. 탑 레이어가 16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건 좀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징이 있고 그러면 피지컬 큐빗을 계산할 때 이 면적도 들어가고 이 면적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레이어 1에 대한 값이 들어가는데 레이어 1은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컨스턴트 2.5 곱하기 1.5 곱하기 D1 요 6의 제곱한 거랑 면적을 곱한 게 그 바텀 레이어의 총 큐빗 수가 됩니다. 그리고 탑 레이어의 경우 12 값이긴 하지만 요 면적이 훨씬 작기 때문에 그 최종 피지컬 큐빗 수가 바텀 레이어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면은 180 사이클이 T게이트에 대한 그 하나를 증류하는데 필요한 사이클인 거는 정해진 거고 큐빗도 그럼 이걸 더해야 하는 게 아니냐 하지만 사실 이것만 사용된다고 합니다. 바텀 레이어. 왜냐면 요 탑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큐빗 수는 더 적고 요 바텀 레이어 거를 재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요 바텀 레이어에 대한 큐빗이 토탈 큐빗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T게이트에 대한 하나의 매직 스테이트를 생성할 때 27,000개의 피지컬 큐빗이 사용되는 거고 사이클은 180 사이클이 걸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총 모든 T게이트를 증류할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냐고 계산을 하냐면 할 때 보면은 T게이트가 모두 시퀀셜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T게이트 수 곱하기 하나당 180 사이클이니까 180 사이클 곱하고 사이클당 200 나노세컨드가 필요하니까 200 나노세컨드를 곱한 게 그 토탈 타임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 파이프라인을 나눈 값으로 결국 측정이 됩니다. 파이프라인은 뭐냐면 이제 바텀 레이어에서 60 사이클로 증류를 하고 다음에 이제 탑 레이어를 수행을 할 때 그 다음 바텀 레이어가 병렬로 또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인을 짤 수가 있게 되고 초기 180 사이클만 봤을 때는 이제 하나의 증류만 수행이 되는 건데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하게 되면은 이 초기 웜업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은 60 사이클마다 증류가 하나씩 됩니다. 그러면은 그 180 사이클을 가정을 하면은 180 사이클마다 3개의 그 매직 스테이트가 증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누기 3으로 시간을 줄여줘야 합니다. 총 6,951초가 그 매직 스테이트 증류에 필요한 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하면은 들어간 가정들은 총 T게이트 수, 인젝션 에러 비율, 그거에 대한 게이트 에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T게이트 수에 대한 에러율. 요게 이제 가정으로 들어가고 알고리즘을 돌리면 두 개의 레이어가 나오고 디스턴스는 12, 6으로 각각 잡히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러면은 27,000개의 큐빗이 필요하고 하나의 매직 스테이트당 180 사이클이 드는데 T게이트 수가 이렇고 파이프라인 수가 이러니까 6,951초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매직 스테이트 증류 과정이 병렬화가 더 될 수 있는데 파이프라인으로 3은 된 거고 저희가 이제 T뎁스가 중요한데 T뎁스에 따라서 이제 또 병렬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저희가 T뎁스를 줄여야 하는 이유인 거고 그러면 총 T게이트 수
tdeps와 tdeps의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tdeps 하나당 어느 정도의 t게이트를 돌릴 수 있는지가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tdeps 하나당 177개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선 모든 t게이트가 시퀀셜하다고 가정을 한 런타임이고 실제로 하나의 tdeps당 177개의 t게이트를 가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류 팩토리를 177개를 돌리면은 이제 177개를 한 번에 tdeps 하나에 증류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앞에서 이제 파이프라인이 3이었으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3은 증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177 나누기 3, 59개의 팩토리를 가동을 시키면은 이제 177개의 게이트를 tdeps 하나만에 이제 그 증류시킬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럼 59개의 팩토리를 추가로 가동시키면 큐빗 수는 앞에서 나온 요 27,000에 59 곱하기에 큐빗 수가 증가하는 거고, 런타임은 이제 반대로 요거 토탈 타임 나누기 59배 감소한 117초 만에 t게이트 디스틸레이션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큐빗 수는 더 측정돼야 되는데 요건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뭐 큐빗이 적으면 이제 팩토리를 좀 덜 가동시키고 그 런타임을 좀 증가시키는 방법도 있고, 뭐 그러한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tdeps가 꼭 낮다고 해서 모든 팩토리를 가동시켜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레이드 오프를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앞에서 이제 매직 스테이트에 대한 그 T게이트 그룹에 대한 피지컬 비용을 추정을 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클리포드 그룹에 대한 그 물리적 큐빗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 큐빗 수는 이제 클리포드 게이트 수,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구현에 사용된 물리적 큐빗 수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됩니다. 저희 예제의 경우 이 정도의 클리포드 게이트 수가 쇼어 공격에 필요하고 3698개의 큐빗이 쇼어 공격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부터 먼저 보면 클리포드 그룹에 대해서는 최종 이 정도의 큐빗 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앞에서의 그 피지컬 큐빗이랑 T게이트에 대한 피지컬 큐빗이랑 이 클리포드에 대한 피지컬 큐빗을 더하면 최종 이제 에러 코렉션에 필요한 피지컬 큐빗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줄이려면 이제 저희가 클리포드 게이트 수랑 그 큐빗 수를 줄여야 되는 거고, 이걸 이제 산출하려면 왼쪽 방정식을 만족을 해야 합니다. 방정식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는 이제 앞에서 설정한 10의 마이너스 3승 그 에러 레이트가 들어가고, 그 스레시홀드로 요 1 나누기 총 게이트 수가 들어갑니다. 요걸 넣었을 때 이걸 만족하는 최소 D를 찾아야 하는 거고, 그때 이제 저희의 최소 D가 16으로 나옵니다. 코드를 같이 보면은 이렇게 여기 클리포드 파트를 보면은 최종 클리포드 게이트 수를 그 1을 클리포드 수로 나눈 거를 스레시홀드로 잡고, 스레시홀드가 여기 그 방정식에 들어가고 이제 P 인도 들어갔을 때 최소 P를 이제 여기서 16으로 잡습니다. 16으로 잡으면 이제 저희가 이제 구현에 필요한 최종 큐빗 수 그 3698 곱하기 요 콘스턴트 2.5 곱하기 1.25 그리고 앞에서 산출한 요 D의 제곱이 이제 클리포드 그룹에 대한 최종 피지컬 큐빗 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를 보면 큐빗 수만 먼저 보면은 그 토탈 피지컬 큐빗인데 앞에서 했던 요 이거 팩토리까지 고려한 큐빗 수 매직 스테이트 그거에 대한 큐빗 수랑 방금 계산한 요거를 더한 게 최종 에러 코렉션에 필요한 피지컬 큐빗 수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특징은 이제 피지컬 큐빗 수는 추가가 되는데 이제 클리포드 그룹에 대한 런타임은 추가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페이스 코드에서 클리포드 그룹에 대한 에러 코렉션이 좀 비용이 낮고, 그것도 있는데 심지어 요 낮은 런타임이 요 매직 스테이트 디스틸레이션과 병렬로 동작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병렬로 동작이 가능하다고 써 있는데 요걸 이제 계산해 주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C낫과 그 클리포드 그룹에 대한 그 tdeps당의 그 비율인데, 보시면은 비율을 계산하고 그
TDEPS당 그러면은 클리포드 게이트에 대한 오류 수정을 처리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런타임이 필요하냐 했을 때 이 비율이랑 같이 계산을 하면은 뭐 1.7초가 1.7 사이클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럼 T게이트 하나를 할 때 180 사이클이었는데 우선 사이클 수도 적고 심지어 얘도 이제 병렬로 동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최종 사이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 클리포드 그랩에 대한 비율 계산하고 최종 사이클에 영향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계산 과정이고 뭐 이 사이클이 180을 넘는 게 아니면은 얘는 이제 추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나오는 거고 어, 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좀 허대에 나오는 게 뭐 T게이트랑 T뎁스 비율 그리고 필요한 팩토리 수 그리고 고급 팩토리 수를 고려했을 때의 피지컬 큐빗 수 그리고 줄어드는 런타임 그리고 클리포드 그룹에 필요한 피지컬 큐빗 수 그래서 최종 보면은 그 큐빗 수는 더한 게 나오는 거고 런타임은 이제 요 매직 스테이트 요거에 때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이 위에가 이제 로지컬 자원으로 해서 ECC N64에 대한 쇼어 공격 비용입니다. 그래서 T게이트 수, 클리포드 수, 큐빗 수, T뎁스 해서 앞에서의 파라미터들을 가정을 했을 때 아래와 같은 비용이 나옵니다. 이 정도의 피지컬 큐빗이 있으면은 117초 안에 쇼어 알고리즘을 돌릴 수 있다. 하고 그때 필요 사이클 수가 정리되고 있고 두 번째 가정은 이제 에러율을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낮춘 거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에러율도 낮아지고 알고리즘을 돌려보니까 레이어가 하나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큐빗 수는 훨씬 줄고 52초 안에 공격이 가능한 거고 토탈 사이클 수는 이 정도가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그젬플로 좀 비용 추정을 살펴보았고 이제 그루버 공격도 한번 해봤는데 요거는 이제 모두 다 레이어가 3개가 필요합니다.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레이어가 3개가 다 필요했었고 결과를 보면은 샤256 경우 이만큼의 큐빗을 가지고 연으로 환산하면은 이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시간을 가지고 이 정도의 큐빗으로 이 정도 시간으로 샤256을 그루버로 해킹할 수 있다 하는 거고 사이클 수가 이렇게 엄청 높습니다. 두 번째는 샤3고 샤3가 이제 샤256 보다 큐빗은 많고 뎁스가 낮았었는데 그래서 큐빗 수가 훨씬 높아지는 거고 그 최종 사이클 수도 높고 최종 사이클 수랑 그 세컨드를 보면은 T뎁스가 훨씬 낮아가지고 이제 그 필요 시간이 훨씬 적습니다. 10배, 10배 하고 뭐 9배 더 낮은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튼 시간이 엄청 긴 거고 마지막으로 AS도 살펴보면은 AS의 경우 이 정도의 피지컬 큐빗을 가지고 3.63 곱하기 10의 29승의 연수를 가지면은 해킹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대칭키는 그루버로 해킹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인 거고 다음으로 하나 더 바이너리 ECC의 제일 큰 571 요 파라미터를 보게 되면은 256비트의 시큐리티를 가진다고 보이고 그거를 이제 슈어로 공격을 한다고 봤을 때 최종 큐빗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왜 높냐면 이제 저희가 요 논문을 보면은 공격 큐빗이 엄청 높습니다. 대신 뎁스가 낮은 게 특징인데 뎁스가 훨씬 낮아가지고 팩토리 수를 엄청 많이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팩토리 수 때문에 피지컬 큐빗이 증가한 것도 있고 원래 논리 큐빗 구현 비용도 높은 게 있고 반면 이제 이만큼의 큐빗이 있다면 11초 안에 이제 가장 큰 파라미터를 깰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이클 수는 이런 거고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를 고려했을 때 사실 이걸로 뭐 암호화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격 하나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팩토리를 좀 낮춰서 피지컬 큐빗 수를 낮추고 차라리 공격 시간을 좀 늘리는 방식이 더 맞지 않나 적합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쇼어의 경우에는 좀 확실히 뭐 논문에서는 이제 뎁스랑 큐빗을 곱해서 성능 평가를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큐빗 수를 줄이는 게 훨씬 현실적으로는 맞는 접근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